안녕하십니까. 일거건강 무탈방송 무방비 탈출 1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수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5월 10일 여수 폭발 사고와 너무나 닮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질식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화학물질 누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재 사망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지난해 9월 구미불산가스가 누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김천, 염산, 청주, 불산, 올해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그 이어지는 지난 3월 14일 2달 전이죠. 여수 대림산업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여수 폭발 사고와 당진 현대제철 가스 누출 사고는 너무나 닮은 점이 많습니다. 지역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화학물질 산재 사망 사고가 2달 만에 일어났던 건데요. 이 여수 폭발 사고의 주된 원인은 탱크 안쪽을 완전히 비우는 퍼지 작업, 그러니까 물 세척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퍼지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퍼지 작업을 왜 안 했느냐? 현장 증언과 최근에 5월 15일 여수 폭발 사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토론회가 하나 열렸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퍼지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 이걸 한번 다시 짚었었는데요. 그것은 대정비 작업, 공사 기간이죠. 대정비 작업을 하는 그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 했던 원청인 대림산업의 무리한 작업 지시가 부른 대형 참사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 공기 단축을 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 인식, 기업 풍토겠죠. 이것 때문이라는 건데요. 정비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그에 대한 손실이 막대합니다. 특히나 석유화학 공정은요. 그래서 보수 일정을 최대한 짧게 잡거나 기존에 잡혀있던 일정을 어떤 식으로는 앞당겨서 가동 일자를 앞당기는 거죠. 그게 너무나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평상시 일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은 뒷전이고 형식에 그치는 현실이다. 공사 기간 내에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공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 B, C, D가 있다면 A가 끝나고 B가 끝나고 C가 끝나고 D가 이런 공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A, B, C, D 작업 절차를 밟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A, B, C, D는 원청이 하도급 업체한테 A, B, C, D에 맞게 다 하도급을 준 거죠. 공사기간을 땡기기 위한 편법으로 안전작업 절차를 무시하고 동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그런 우리의 현장 풍토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작업 절차가 지켜질 리가 만무하고 언제나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고 사고는 예고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5월 10일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발생한 아르곤 가스에 의한 누출 사고도 이와 똑같았다는 거죠. 언론과 현장 증언에 의하면 아르곤 가스 누출에 의한 질식 사고인 이번 사건은 안전작업 절차 그리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현대제철의 공사 강행 지시 이것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그 이유는 용광로 고로 3기의 용광로 안에 내화 벽돌 작업 절차에 의하면 내화 벽돌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배관을 통한 아르곤 가스 주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전날 다른 하도급 업체에 의해서 배관을 통한 아르곤 가스 시험 주입이 있었고 이것을 전혀 몰랐던 내화 벽돌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작업을 마친 후에 마지막 야시바 작업대를 철수하기 위해서 용광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르곤 가스에서 질식사한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작업 절차만 지켜졌더라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소 대림 사고의 퍼지 작업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된 것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수 대림 사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하도급 업체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일을 진행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대림산업 쪽 원청 안전관리자가 작업 허가서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허가서가 발부가 돼야 되는데 작업 허가서를 한 안전관리자가 10개 이상을 들고 작업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작업 허가서가 나가고 이 안전관리자는 그 작업을 할 당시에 계속 입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10개 공정에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분신술을 써서 나 빼고 9명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여러 하도급 업체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공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현대제철도 똑같았다는 거죠. 현장 증언에 의하면 현대제철은 빨리빨리만을 외쳤고 이 용광로 3기가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되는 게 현대제철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죠. 그 용광로 제철 회사 중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이라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현대제철로서는 빨리 공사를 맞춰서 가동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 하도급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작업 절차를 무시한 가운데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야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다. 또 하나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제619조에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등이라는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번 여수 폭발이나 대림 질식 사고가 꼭 밀폐 공간이었죠. 밀폐 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 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과 평가. 이 얘기는 뭐냐면 들어가기 전에 산소 농도가 얼마인지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에 뭐 그렇게 나왔죠? 뭐 22%가 적정인데 10몇 프로밖에 안 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중에 재보니까. 근데 왜 미리 안 쟀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그러니까 이제 아르곤 가스가 주입되는 공정이라면 그런 용광로라면 이런 교육이 사전에 됐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한국 내와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한테 교육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훈련도 안 됐고요. 공기호흡 및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의 착용과 관리. 당연히 아무런 보호 장비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위반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만 지켰어도 근데 왜 안 하느냐? 밀폐 공간 질식 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이 사건 말고도 뭐 삼호중공업 목포에 있는 삼호중공업에서도 배 블럭을 만들다가 출근해서 들어갔는데 그 블럭 안에 가스가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돌아가신 사고도 있었고요. 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듣는 사고 중에는 뭐 하수도 작업이나 뭐 공장 내 아니면 아파트 내 무슨 뭐 탱크 작업 이런 거 하러 들어갔다가 지식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사고들이 다 이런 밀폐 공간에 이런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사전에 체크만 하면은 다 예방될 수 있는 사고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 풍토, 기업 인식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처 다 무시하고 공사기간 단축하고 강행을 하는 거죠. 요번에 현조제철 관리자가 하는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늘상 이렇게 해왔다. 근데 사고가 없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사고가 없을 줄 알았다. 생각도 못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잘 보여주는 아주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업 절차가 있어도 사고만 안 나면 돼. 예. 그런데 우리 사업장에서는 사고 안 나는 거면 땡이에요. 우리 사업장 말고 전국에서는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런 사고가.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대제철에는 사고가 없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험 인식 없이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공사기를 단축할 수 있으니까 했다는 거죠. 그 관리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야. 아이씨, 재수 없이 이번에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재수 없이 사고 났다.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고 위반 사항 중에는 또 하나를 또 찾아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 불산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여수 그다음에 이번에 당진 현대제철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숨진 노동자들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하도급 업체예요. 하청업체. 그러니까 위험한 작업을 원청인 회사들이 다 하도급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위험한 작업일수록 원청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위험하니까 더 위험하니까 위험한 작업이니까 이거는 원청이 뭐 요새 갑과 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갑이 해야 돼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위험한 작업을 하청한테 주는 거예요. 하청은 그런 능력이 원청보다는 적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보면은 원청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29조에 도급 사업 시의 조치라고 해가지고 원청은 하청에 도급을 줄 경우에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 지원은 이번 현대제철로 보면 사고로 보면 한국내와 노동자들한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원청인 현대제철이 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유가족이 장례식장을 현대제철 안에다 만들고 싶다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죠. 이 사고는 우리 책임 없다. 한국내와라고 하는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이 죽었고 거기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다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안법 29조에 대한 그러니까 원청 사업주에 대한 의무 조항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법에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28조에 보면 위해 작업 도급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원청이 위험한 업무를 외주하고 사고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요 위해 작업 도급 금지라는 조항을 더욱더 확대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은 이 28조 조항이 도급 작업,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재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도급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항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도 적용되는 작업도 도금, 수은, 납, 카드뮴, 중금속 이런 것밖에 안 돼 있다는 거고요. 요번에 발생한 아르곤가스나 뭐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확대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방심의위원회나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 요걸 정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런 예방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도급금지 업종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해 있는데 막 사고가 나고 위험성이 있으면 막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건을 올려서. 근데 그런 걸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금, 수음, 납, 카드뮴, 중금속 유해에는 의무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하청 떠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청 떠넘기는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유해 작업은 도급을 금지시켜버리는 그래서 적용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법제도 개선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대로 그러니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원청의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조항을 강화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28조 위해작업 도급금지 조항도 작업도 확대하고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 안 드렸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주의 처벌 강화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명 죽으면 50만 원이에요. 예? 벌금이. 그런데 외국은 영국 같은 경우는 9억, 뭐 미국은 100억도 맞은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자기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는 벌금에 있어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 금액이 월등히 비싼 거예요. 어느 사업주가 하겠습니까?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 내고 말지. 더 싼데 한 명 죽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명 기업살인법. 그러니까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죠. 요번 두 사건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다. 그래서 살인죄, 기업살인. 그래서 기업살인이란 말이 나온 건데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은 몇몇 국회의원들하고 민주노총이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 제도, 제정이나 개정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기업이 가장 기본적인 기업 활동의 기본 마인드로 안전 조치는 취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윤을 남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윤보다는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의식, 기업 풍토. 이런 걸 자성적인 차원에서 좀 가져야 된다. 그거를 뭐 법제도로 뭐 안 하면 돈 내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업의 윤리 이런 것을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좋은 그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그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5월 15일 날 여수에서 여수 대림사고 문제점을 다시 재조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대책과 관련된 여수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토론회가 그 삼성 불산 터졌을 때 그 경기도의회에서 뭐 조사단 꾸리고 삼성 현장 방문을 요청을 했는데 삼성이 거부를 했잖아요. 조사단은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 현장도 가보지도 못하고 조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 이 여수 대림산업 사고와 관련된 대책 활동 중에 이 여수 토론회는 누가 준비했냐면은 전남도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민간단체로 기존에 꾸려져 있었던 사고 대책위, 그 다음에 뭐 전남도의회 의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회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특별위원회와 대책위의 그 활동으로 대림산업을 좀 들어가서 현장 방문하고 간담회를 하고 싶다. 사업주 사측이랑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대림이 받았어요. 대림산업이. 그래서 15일 날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전날 14일 날 여수 대림산업의 오전에 들어가서 사측이 지금까지 조사하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브리핑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도 하고요. 현장도 다시 돌아보고요. 아직까지 재가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노사간 재발방지위원회도 대림산업은 구축하겠다고 하고 대책활동 계획서도 아직 내긴 냈습니다. 작은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과 너무나 비교되는 거죠. 또한 현대제철과도 비교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대림산업이 끝까지 이렇게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런 작은 변화가 이런 현대제철이나 뭐 추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여기에도 좀 영향을 줘서 대우각성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요걸 지키려고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런 당사자들이 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든 빠져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법 만들면 요거를 또 피할 수 있는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기업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연구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업을 하는 기업주 또는 뭐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그런 좀 계기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중대산업재해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고가 나면 그냥 기업 이미지 어떻게 실추될까 봐 형식적으로 그냥 기자회견 하면서 머리 숙이고 막 뛰두르고 뭐 아무 내용도 없는 재발 방지 걸기 대회 뭐 이런 거나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거 이게 막을 수 없는 사고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바라겠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건설 사고 중에 제일 많은 게 추락 사고인데요. 떨어져 돌아가시는 거. 일본만 하더라도 건설 공사를 할 때 도저히 일하는 노동자가
죽고 싶어서 뛰어내려도 죽을 수 없는 그렇게 공사를 한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에서 그랬대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그 전문가가 가서 물어봤더니 왜 죽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왜 죽어요? 그 정도로 안전망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하고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전망 없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전망 꼼꼼히 하도 추락사고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정말 그 건설 그 추락사고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기본적으로 내 가족, 내 형제, 내 아버님, 내 동생, 내 친척이 죽는다. 그 공사 현장에 있다. 라고 생각만 한다면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런 기업 인식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최근에 갑을 많이 얘기 나오는데 슈퍼갑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슈퍼갑들의 각성과 대우 각성과 변화가 이런 중대산업사고를 막을 수 있는 첫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최근에 벌어졌던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중심으로 한 중대산업재해 문제점과 대책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무탈한 사회를 위한 무방비 탈출 16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일과 건강이 함께합니다.